141번 강복하고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옳은 것.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적당한 시기, 밑줄 그으셔야죠. 인디코르스까지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 1943년이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순서 카이로, 그 다음에 얄타, 포츠담, 카얄포. 얄타는 우리 알다시피 38선이 처음 논의됩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은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나왔고 최근 3년 전에 한번 나왔죠. 근데 안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조각을 내서 나올 거예요. 카이로에 나오면 이렇게 하나만 딱 조각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번째, 여운형 일제가 패망할 것을 대비하여 국내 좌우익 세력을 모아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다. 조선 건국 동맹 밑줄 그었습니다. 19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을 놨습니다. 이 여운형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죠. 디귿번 미국, 영국, 소련 3국 예상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회의 설치, 4개국에 대한 신탁통치, 미소 양국의 대표회의 소집을 내용으로 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죠.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이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신탁통치 결정됩니다. 신탁통치 결정됐고 앞으로 향후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양국 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국의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됐다. 포츠담회담, 45년이죠. 45년 7월 달에. 즉, 요거죠. 카이로 회담의 재확인입니다. 카이로 회담의 재확인. 즉, 독립에 대한 얘기죠. 선호관계 물어보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공부하시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2.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합니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합니다. 우리는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기본을 기합니다. 저 새끼 찍지 말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시끄러워 죽겠네.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욕을 했네요, 제가요.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자, 이어서 갑니다.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죠. 일명 줄여서 건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운형입니다.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풀면 되죠. 1번 조선인민대표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인민공화국을 이렇게 수립을 선포하죠. 이렇게.
자,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바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그 미국이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인민공화국을 나라를 만드는데 미국이 인정해 주냐는 얘기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단체든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국가, 어떠한 단체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탁 통치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른바 8월 태제를 발표하여 토지혁명을 제창하였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박헌영 얘기하는 거야. 네, 박헌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헌영이 이제 조선공산당을 만들죠. 그래서 재건 준비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된 내용 중에 하나가 8월 태제, 즉 일명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말로 보면 국제공산당입니다. 1917년 레닌이 소련 연방 국가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좋은 사회주의 국가를 여러 나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코민테른, 즉 국제공산당을 만들었다고. 그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코민테른 지부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일명 뭐예요? 신간회이기도 해요. 물론 해체되기도 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른바 8월 태제를 발표해 토지혁명을 제창하였다. 박헌영에 대한 얘기. 박헌영이 만든 조선공산당 애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토지혁명을 제창하게 되었다. 3번, 남북을 통합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건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이 중심이 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 네 번째, 남조선 국방병대가 창설됐다. 이건 1946년에 대한 얘기. 46년에 남조선 국방병대가 창설됐다. 네. 이건 46년이니까 뭐예요? 미 군정시기죠. 미 군정시기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만들었다. 훗날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우리나라의 국군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미 군정시기에 만들었던 것. 답은 1번. (143) 다음 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남북 협상에 대한 얘기. 자, 보겠습니다. 48년입니다. 1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46년입니다. 그 다음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사이에 추진됐다고 그랬죠. 지금 지문은 1948년인데 1946년과 47년 사이에 있다고 하는 이 지문은 당연히 옳지 않죠. 그죠?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추진된 사이에 있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남북협상에 대한 얘기니까.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남북협상에 대한 얘기는 디귿번이 나와 있어요. 48년 4월 달에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남쪽에 김구, 김규식. 디귿번이 정확하게 맞죠? 디귿번. 남쪽에 김구, 김규식,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이 만난 게 일명 사자회담이라고 합니다. 사자회담 또는 사김회담. 네 사람이 만났다. 네 사람의 김씨가 만났다. 사김회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디귿 지문은 맞습니다. 회의 결과 니을번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번
좌우 정치 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했다. 좌우합작 7원칙 밑줄 긋고 있습니다. 7원칙. 예. 몇 번째 문이야? 니은번?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얘기. 예. 46년 7월, 1946년 7월. 1946년 7월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조직되고 46년 10월에 7원칙이 만들어집니다. 7원칙이 합의됐다는 뜻입니다. 좌우가요. 46년 10월. 그 다음에 발표된 게 46년, 발표된 건 47년이겠군요, 그러면. 발표된 건 47년 1월이 7원칙이 발표됐다.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건데, 진짜 틀리라고 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46년 7월, 그 다음 10월에 7원칙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은 47년 1월. 이렇게까지 세부화시키면 이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예. 저도 틀릴 것 같아요, 잘못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적어 놓으셨다가, 예. 복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합의되고, 발표되는 내용이 연도월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을이 되어야 됩니다. 144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블렁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특히나. 자, 갑니다. 조선에 주재한 미소 양국군 사령관 2주 내에 회담을 개최,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원조한다. 또 사국에 간 신탁통치를 실행하는 동시에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어 장래 조선에 대비할 타인과 신탁통치 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45년 12월. 문제 144.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죠. 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가 결정된다는 거. 되게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욱 강화된 국방이든 뭐든 강화시키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걸 본다면. 나아지문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02가, 공이란 말은 미소 공동위원회 줄임말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여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 38대국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합시다. 그 남한만이라도 미줄었습니다. 남방만이라도, 즉 남한만이라도. 이승만입니다.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커다란 바람을 일으켰던 부분이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김구 선생이 막 노력을 하고 했던 부분이죠. 블렁크 문제입니다. 45년 12월과 46년 6월, 딱 6개월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이승만의 독립척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45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키우고 가자마자 독립척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죠. 일명 독촉이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독촉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 7원칙을 발표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봐봐. 7원칙 조직 합의 발표. 47년 1월이 되겠지.
이렇게. 둘 다 틀리죠, 지금. 다 안 맞죠, 지금. 여기 두 개 들어갈 게 안 되죠, 여기는. 네. 세 번째. 김구가 통일정부 수립에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48년 2월입니다. 네. 남북협상을 하자. 네. 네 번째. 미 군정이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기속재산을 철회했다. 46년 3월입니다. 신한공사의 원래 명칭은 뭐였나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동척이 미 군정의 시기에 신한공사, 미 군정이 이 시기에 경제를 주관하죠. 주관합니다. 네, 그리고 미 군정 시기에 경제를 주관했던 것은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가 만들기 전에 해체됩니다. 정부 수립 전에 신한공사는 해체됩니다. 오케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해체되고 뭐 중앙토지본부 뭐 이런 걸 만들죠. 예. 이승만 정부 때 가면 뭐 중앙토지총본부 뭐 이런 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틀리겠죠. 이승만 정부 48년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개혁이잖아요. 예. 토지개혁은 신한공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 토지중앙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체되고 토지중앙조사위원회 여기서 훗날에 이제 우리가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난이도 높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것, 또 연도도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 144번도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거 낮은 것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146, 145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대한 얘기. 자, 60년 4.19 혁명 전후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4.19 혁명 전후에 60년 결국은 박정희에 대한 얘기죠. 박정희에 대한 얘기.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뭐죠?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해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의 X갑니다. 대표적인 군소정당인데요. 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약진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뭐 표를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허정가두 정부가 내각 책임자 기원을 단행하고자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압승을 하게 되죠. 압승을.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지만 곧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61년 접어든 민중운동은 생정권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 통일운동을 나서게 됐다. 답은 1번. 146번. 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게 최근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사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가장 옳은 거 보겠습니다. 1조, 2조, 3조, 1조 봅니다. 양체약 당사국 간의 애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 양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애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한일 기본적 설명 옳은 것 갑니다.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논제로 논의됐다. 네. 한일 기본조약에 위안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가 나왔던 벌써 끝났게요.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조약에 반대해 학생들이 60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건 6.3 항쟁이라고 합니다. 네. 네. 6.3 항쟁이 한일 수교 거부입니다. 네. 6.3 항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10 민주항쟁은 다르죠. 네. 1987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7년에서 5년으로. 대통령 선출 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정한 게 요걸 60 민주항쟁이랍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사건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학생,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 이분들이 사망이 불씨를 키우게 된 운동이라 보셔야 되겠죠. 네. 박종철 치안청에 치안본부에 잘하다 고문했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속였죠. 턱하니 턱하고 죽어버렸다. 사람이 턱 치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꼰투수들 다 죽게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에 통해 죽음을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폐하려고 하는 만행을 저지르겠다. 체류탄에서 이렇게 보통 체류탄은 45도 각도로 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날라와서 눈을 맞아서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죽게 되었다. 네. 세 번째, 조약 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된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아니고요. JP입니다. 3번은요. JP 일명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추가해. 제1영주권, 우리나라 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1일본인들 있잖아요. 그죠? 제1영주권, 일본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다는 거 나왔는데, 저거는 그 여백 있죠? 네. 네, 영주권을 부여하자, 획득하게끔 해주자. 그 다음에 어업에 관한 협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꼭 적어 놓으세요. 나올 수 있어요. 어업에 관한 협정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얘기. 네.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우리가 반환 요구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소송이 하나 걸려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굴하신 분들께서 스시마에 가가지고 불상을 하나 훔쳐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절이 어느 절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거야 하고 갖다 줘버렸다고. 근데 이 사실을 일본에서 알고, 아무리 도굴 문화재지만 한일협정 때 문화재에 관한 협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도둑질에 관한 그 불상을 다시 되돌려달라. 우리는 돌려줄 수 없다. 치열하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때 협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입장이 잘못된 거잖아. 일본 입장이 잘된 거고 우리는 잘못된 거잖아. 약탈된 문화재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명시를 했다면 우리가 그것 말고 훨씬 더 많은 발견하고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협상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7번) 다음 가와다 사이에 있었던 역사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네, 또 블랑크 문제입니다. 가로넣기입니다. 일단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 하나 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블랑크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 트렌드가 거의 대부분 블랑크, 모든 문제 블랑크가 나옵니다. 모든 직렬의 문제가. 가번 가겠습니다. 이번 4월의 참사는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를 하는 바이다. 총식 60년 4.19가 발생하자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네. 즉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부패한 내용들이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설린 관계 및 주권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를 상호 희망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동 복지 및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 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이건 이승만 정부. 이게 뭐냐는 얘기죠. 60하고 65년 사이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진보당 사건 1958년 진보당의 조봉암이 선거 패하면서 간첩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 치르지 않았느냐. 네가 주장한 게 그렇다.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일명 진보당 사건, 조봉암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폐간, 이건 1959년입니다. 일종의 야당지예요. 쉽게 얘기하는. 여당을 되게 많이 비판하는 신문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59년. 두 번째,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이거 나올 것 같아. 자주 나올 것 같아, 이거. 향토예비군. 1968년, 일명 김신조 사건입니다. 대략 한 30여 명 정도의 북한 간첩이, 남파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죠. 그래서 강원도로 국경선을 38선을 넘어서 우리 청와대까지 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다 우리가 사살시켰고 김신조 한 명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김신조가 이제 취조해봤더니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이북 사투리로 내래 박 대통령 네 가지를 따라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말로 표준으로 바꾸면 뭐야? 목을 따르겠다고.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가 뭐가 만들어진 거?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예비군 제대 끝났습니다. 예비군이시죠? 부럽죠? 다행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 안 받잖아요, 지금.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쌓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되게 좋죠. 하나 더 있습니다. 김신조 사건으로 하나 더 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과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응? 뭐 있습니까? 카드 종류인데? 주민등록증이에요. 추가합시다. 이걸 계획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처음 발급하게 됐어요.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되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되게 발전된 거죠, 지금까지. 예전에 글씨를 적어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잡으시고요. 국가재건 최고위가 구성되고 분쟁이 시작됐다. 5.16. 딱 여기 들어가네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게 61년 5.16입니다. 여기는 주로 6.4 8기생들입니다. 6.4 8기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5.16 군사정변. 답은 3번. 부산 정치파동으로 야당 국경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이거 1952년입니다. 몇 번이야? 4번 질문. 1952년 질문입니다. 부산 정치파동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국제공산당으로부터 어떤 그 정치장을 수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목적으로 일종의 반공법 위반으로 걸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 같습니까? 52년에 뭘 합니까? 6.25 전쟁 중이에요.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발췌기원입니다. 발췌기원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발췌기원은 결국 뭐죠? 직선제 견환이죠. 원래 이승만이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죠. 즉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초기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부패함들이 막 드러나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거 출마에 대해서 당선됐어요. 그럼 간선제를 통해서는 이승만이 재선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발췌기원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묶어서 처벌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다. 이것을 부산 정치파동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8번을 갈게요. 다음 역사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 야, 죽겠다. 무슨 순서가 이렇게 많이 내놨냐. 자, 기억번 5.16 군사정변 1961년입니다. 1961년입니다. 5.16 군사정변 박정희입니다. 니은번 4.19 혁명 1960년이죠. 박정희 쿠데타죠, 이렇게.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이렇게. 디귿번 3.1 민주 구국선언. 1976년 3월 1일, 3.1절, 우리 어제 3.1절 지나갔잖아요. 3.1 민주 구국선언.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이 정도. 연도 암기하셔야 돼. 3.1절 날 민주 구국선언을 했다. 어디에서?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에서. 대표적인 제야 인사들이죠. 훗날 대통령이 되던 김대중, 문익환 목사, 그 다음에 제야 인사 함석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함석헌 등 이런 사람들이 민주 구국 선언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규탄, 비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돼. 76년이에요. 니을번 10월 유신. 박정희입니다.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종의 10월 유신.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누구를 규탄하는 거죠? 전두환 군부에 대해서 퇴각해달라 요구. 퇴각 요구. 그 다음에 6.29 선언, 1987이죠. 아까 방금 했던 6.29 선언.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사들에게 드디어 항복하는 거죠. 언제죠 이거?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반대했죠. 4.13 호원조치도 했지만 두 달도 좀 넘자마자 전두환 정권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TV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6.29 선언을 하죠. 그 민주화 인사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얘기한다고. 아까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죠.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어떻게 하자고? 직선제. 그래서 우리가 3월 9일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날이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임기 몇 년짜리 뽑습니까? 우리 지금 5년짜리 뽑습니다. 7년짜리 5년제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이때 이제 1987일 6.25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1987년에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전 국민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나섰습니다. 네. 선생님 나섰냐고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했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군복 입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강화문에 가 있으면 군복 입고 있었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방복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올림픽도 군대에서 88 올림픽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어야 돼 그러면? 1번이 되게 되겠죠? 네. 149번 가볼게요. 다 알아야 할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그죠? 양이 많긴 하지만. 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옳은 거, 이제 평화 통일에 관련된 부분. 제2공화국 이후 36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며, 여야 정권 교체를 줄였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 처음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여야 정부 또는 같은 말로 수평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수평적 정권 교체, 어떤 구테타가 아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다. 외환위기 극복, IMF를 갖다가 극복했다. 우리 김영삼 정부 때 IMF가 왔거든요. 이걸 극복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했다. 시장경제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볼까요? 남북 하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여기는 김대중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거 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금강산 여행이 시행됐다. 네. 두 번에 걸쳐 있죠. 네. 잠깐만요. 처음에 게 이제 배를 이용했고, 두 번째가 육로, 즉 버스, 회로라고 해야할게요. 배를 이용했다. 보시면 여기가 2000년 정상회담 있죠. 1998년에는 회로로, 그다음 2000년 이후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여행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도 이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이후는 더 훨씬 더 편한 방법,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1985년 전두환,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겠다. 이산가족이. 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게. 아웅산 폭탄 사건이 한 번 있죠, 이렇게. 네. 오늘날의 미얀마죠.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였던 아웅산을 모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공원, 국립공원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저걸? 우리 순국천열이 묻혀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국립묘지? 오케이. 이거 오늘 다른 거 자꾸 생각이 안 나지. 네. 국립묘지 같은 것이 되게 신성한 것인데, 이렇게 참배했던 곳에 북한애들이 설치했던 폭탄에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희생을 따라했어요. 사이가 남과 북이 최악이 돼요. 이때 남과 북의 관계가 최악이 됐습니다.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있는 거야. 북한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1984년에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엄청난 비가 쏟아 수해를 입어서 수해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얘들이 우리나라에,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쌀하고 의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때 당시 경제 비교도 20대 1이야. 경제 규모로 보면 20대 게임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한테 서울 시민들의 수해에 대한 의복이라든가 쌀을 좀 주겠대요.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여요. 대신 옵션을 걸었어요. 옵션을 뭐예요? 이거 해달라고. 네, 이거 해달라고. 자, 보겠습니다. 민족화와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 이산가족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 옵션이야. 이거 순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잡아. 아웅산, 서울 수해, 그 다음에 전두환인 남북 이산가족 좀 만나게끔 해달라. 요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한 부분으로 이걸 감정이 되게 나쁘지만 이걸 수용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종의 정치적 책략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게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저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정치적 역량을 또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자평민 밑줄 그어야 돼. 자평민 1972년 7.3 남북 공동선 방법 자주 평화적 민족 대단계의 방결이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평민의 방법이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다. 그리고 74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평양과 서울에서 이 내용을 동시 발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뒤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동시. 어차피 북한과 우리는 시차가 없잖아요. 그죠?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과 미국, 서울과 어디, 독일, 이렇기 때문에 시차가 되게 커지잖아요. 8시간, 9시간, 12시간 커지는데, 처음으로 자평민을 동시, 10시 리얼타임으로 동시 발표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북 문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4번,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건 1991년 노태우 정권. 됐습니까? 자, 문제 150번 가죠. 다음과 같은 남북 협의가 이루어진 정부에서 이런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볼까요?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에 동그라미,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동그라미, 비방 중상에 동그라미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괴, 전복은 일정일 금지, 파괴, 전복의 동그라미. 5조. 남과 북 현 정세 상태를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이러한 평화성을 이룰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 평화의 동그라미, 현 군사협정의 동그라미. 1991년 12월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누군가요? 노태우죠. 노태우 대통령 시기. 우리 남북 문제는 딱 3가지 나온다고 얘기하면 우리 국어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나온다면 7.3 남북 공동성명, 자평민을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이거. 두 번째가 뭐야? 남북 기본 합의서야. 또 나온다면 뭐가 세 번째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이야.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공부하려 치면 우리 교재의 기본서에 3가지만 딱 보세요.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되니까. 가장 나올 확률이 있는 게 3가지야.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부수적인 것도 더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사실 옳은 거 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전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져가야만 저도 포함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3인, 제 타인의 이름으로 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추진하였다. 누굴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를 추진하였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청입니다. 본부와 청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부는 노무현 정부, 청은 문재인 정부예요. 이걸 왜 느꼈을까요? 작년 말에 봤던 한능금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져다 좀 써먹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문제가 좋았어요. 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이런 문제가 나와? 코로나 세대니까. 혹 한등급에 써먹어서 공무원 시험에 또 써먹을까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추진하고 만들었던 게 노무현,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시킨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현 정부이기 때문에. 단 노무현 정부는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조선청도부금을 철거하신 분 김영삼. 그 다음에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일명 88 올림픽. 노태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1번부터는 잠시 쉬어갈까요? 네, 쉬어가겠습니다.